알겠습니다, 친구.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적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한 가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아마 당신은 늘 제공자, 보호자, 계획을 세우는 남자여야 한다고 배워왔을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항상 그녀를 감정적으로 사로잡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힘, 매력,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조용한 무언가입니다. 그녀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을 어떤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복잡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숨겨진 방아소에, 즉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놓칠 때 당신은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쫓고 침묵해야 할 때 설명하고 물러서야 할 때 주며 그녀는 멀어집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많은 잘못된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이 반응하기를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증명하기를 멈추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쫓아갈 필요가 없는 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과된 심리적 스위치 10가지 중 일부를 해부할 겁니다. 이것들은 피상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깊은 감정적 패턴이며 당신이 이것들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추측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협상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조용한 힘으로 이끌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유혹의 말보다 더 울림이 있는 힘으로 말이죠. 그러니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일십당한 채 남겨진 적이 있다면, 당신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마자 그녀의 흥미가 식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또는 어떤 남자들은 거의 노력하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경종입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그녀가 당신 곁에서 숨기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유일한 감정. 그녀는 웃을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특정 유형의 남자 옆에서 느끼는 감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무리 침착하고 자신감 있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녀는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혼란이나 혼돈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방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그녀가 느끼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당신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를 때, 바로 그 불확실성이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너무 투명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너무 일찍 칭찬하고, 너무 빨리 문자하고, 존경받기 전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몇 분 안에 그들을 읽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압니다. 긴장감도 없고 미스터리도 없으며 극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속에서 침착한 남자, 서두르지 않고 쫓지 않고 너무 많이 설명하지 않는 남자. 그는 그녀가 완전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각을 만듭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묘하고 지속적인 질문입니다. 왜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할까? 그것이 감정적 긴장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산만하게 하고 휴대폰을 보고 빨리 말하고 주제를 바꿀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를 배신할 겁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몸을 기울이고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늦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 자동 조종 장치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분위기, 감정적 역동성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여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그것을 숨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가 조작적이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녀가 그 경험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것은 못되게 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나 게임을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결을 만들기 위해 즐겁게 하거나 감동시키거나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은 그저 뿌리박고 있으면 됩니다. 남자가 뿌리박고 있을 때 그의 에너지가 칭찬에 들뜨거나 거절에 움츠러들지 않을 때 여자는 그의 존재 속에서 자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숨길 수 없는 유일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의 모습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 곁에 있을 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침착하고 일관적이며 집중되어 있을 때 그녀는 좋은 의미에서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이 시끄러운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패를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몇 마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도 왜 당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힘은 항상 소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저 존재할 뿐이며 그것이 진짜일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제 여기에 스토아 학파의 지혜를 조금 더 해봅시다. 세네카는 가장 큰 힘은 종종 단순한 존재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력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침착하고 방해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억누르려 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종류의 존재감입니다. 당신이 불안감을 유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지만 조급하지 않고, 현재에 있지만 강요하지 않고, 개방적이지만 과시하지 않는 남자. 그것이 그녀를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에너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그녀가 겉으로는 침묵하더라도 내면에서 당신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녀의 행동이 변하는 순간을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그녀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느려지고 심지어 당신의 침묵에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녀가 숨길 수 없는 그 감정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태에 관한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면, 미스터리하게 보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침묵을 지배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가 바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다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를 파헤쳐 봅시다. 당신의 외모도 아니고 당신의 직업도 아니며 당신의 매력이나 자동차, 읽은 책의 권수도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녀가 애써 무시하려 해도 도저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적 존재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매력이 말과 행동,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자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당신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나는 여기 있어, 나는 견고하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보세요. 여자들은 감정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신호를 탐색합니다. 당신의 자세, 당신의 목소리 톤, 당신의 반응, 당신의 침착함. 그들은 미묘한 것에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으며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인지하는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매력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존재감은 강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혼을 응시하거나 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여기에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면 놀랄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실제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측하고 반응하고 다음에 할 말을 계획하고 그녀의 승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당신이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정적으로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 그녀의 기분에 휩쓸리지 않는 남자,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남자. 그 남자는 혼란 속의 바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바로 그녀가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감정적으로 존재할 때 그녀가 연기할 필요 없이 보여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그 평온함은 그녀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여성스럽게 될 수 있는 안전함, 부드러워질 수 있는 안전함, 모든 순간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수 있는 안전함 말입니다. 그때 그녀의 방어막이 내려갑니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느려집니다. 그때 그녀는 저항 대신 존경심으로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정적으로 존재할 때 당신은 매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확인을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곳에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녀가 발을 맞추는 리듬이며 그녀가 왜 그런지 알지 못해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에너지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존재한다는 것은 더 이상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녀가 무엇을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지 속에서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거울이 됩니다. 그녀의 감정적 꼭두각시가 아니라요. 그녀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냉담해졌을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물러섰을 때 당신이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두었고 당신도 여전히 당신 자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너무 과하거나 너무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결하기 위해 너무 애쓰거나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적 존재감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관찰하고 끼어들지 않고 듣고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순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물고 진짜이며 뭔가를 얻으려 애쓰는 남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은 이미 충만한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만할 때 당신은 사랑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정감을 발산하는 겁니다. 다시 스토아 학파로 돌아갑시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으니 말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재감은 듣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뿐만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도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이 그녀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녀는 그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반응하기를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으로 서 있는 동안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배우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존재감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감정을 쫓을 필요가 없는 남자가 바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녀를 끌어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침묵해 본 적 있나요? 삐쳐서가 아니라, 게임을 하려고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재의 힘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설명하고, 항상 확인하려 할 때 당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은 서서히 호기심을 죽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그것도 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뇌는 과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여전히 당신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침묵은 어떤 문자 메시지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녀는 자신이 묻고 있는지도 몰랐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그에게 중요한가? 바로 그때 당신의 부재가 단순히 인지되는 것을 넘어 울려 퍼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합니다. 그들은 물러서는 것이 그녀를 쫓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술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들은 냉담하게 행동하면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균형을 찾은 남자에게서 나오는 부재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시하지 않고 고장나지 않은 것을 고치려 애쓰지 않는 남자 말입니다. 그녀를 도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떠나는 남자. 그 부재, 매달리는 것, 너무 많이 설명하는 것, 감정적으로 쫓는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그것이 그녀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불확실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확실성이 당신의 존재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의 가치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끊임없이 이용 가능할 때 그녀는 거울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반응하고 시험하고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거울이 사라질 때, 반사된 이미지가 더 이상 없을 때 그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당신의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의 스토리에 충분히 오래 머물러 당신이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그때 우연한 문자 메시지나 우연한 좋아요 또는 무해해 보이는 질문들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감정적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진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그 피드백 루프를 제공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은 그것을 되찾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녀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솟아납니다. 그녀가 피상적이거나 조작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재는 그녀가 익숙했던 리듬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 기대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당신은 힘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선택할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미스터리하게 보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중요한지 보기 위해 에너지를 주는 것을 멈추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그녀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애쓰는 것에 지쳤다면, 당신의 존재 속에서 당신을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서 명확함을 쫓는 것에 지쳤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거리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관심 없이 떠나는 남자가 바로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눈을 치켜뜰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당신에게 도전하거나 침묵 속으로 물러나 당신이 쫓아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것에 단 한 가지로 맞설 때, 바로 남성적인 침착함으로 맞설 때 그녀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패배나 나약함이 아니라 항복의 의미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말하지 않을 진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감정적 긴장감을 이끄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고조시키고 물러서고 교류의 리듬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은 그녀의 에너지를 모방하고 반응하고 방어하고 설명하거나 냉정을 이루며 그녀의 부드러움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혼란에 휘말리지 않는 남자, 화가 나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 대화가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 그 남자는 그녀의 패턴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당신의 침착함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흔들 방법을 모릅니다. 그녀는 대화를 자신이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곳으로 이끌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귀 기울이는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틀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기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균형을 잃지 않고 불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매력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비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녀가 갑옷을 벗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시끄러운 자신감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확신에 마음을 엽니다. 그녀는 자신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는 남자 주변에서 긴장을 풀고 놓아줍니다. 그녀는 무너집니다. 당신이 그녀를 쓰러뜨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침착함이 그녀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애쓰는 것을 멈추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차갑지 않습니다. 당신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감정적 혼란에 기꺼이 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당신의 진실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것에도 에너지를 주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 그 자제력, 그 감정적 집착의 부재, 그것이 그녀를 방어해서 갈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같은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고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이해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확고하게 서서 당신의 평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그녀는 성질을 부리며 당신에게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어조, 당신의 한계, 당신의 침묵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이 말하기 전에 멈출 때, 당신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목소리를 낮출 때, 그 대비는 그녀의 신경계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단순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감입니다. 당신은 공간입니다. 당신은 움직이지 않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울을 만날 때 그녀는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침묵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 신뢰는 항복으로 변합니다. 이제 이것을 스토아 학파와 연결해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힘의 한 형태입니다. 그녀를 침묵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당신 자신을 침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두려움, 자존심,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그녀가 어떤 폭풍을 몰아쳐도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녀는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존경, 안전, 매력이 더 이상 표면적인 매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항복에 기반한 당신을 향한 끌림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혼란에 반응하는 것에 지쳤다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지쳤다면, 균형을 잃어가며 그녀의 관심을 얻으려 애쓰는 것에 지쳤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침착함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감정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남자가 바로 전쟁터에 발을 들이지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친구.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많이 줄수록 그녀가 더 오래 머물 것이라고, 당신이 충성심을 증명하고 헌신을 보이며 그녀를 당신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면 결국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녀가 당신을 더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순간 역동성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뒤바뀝니다. 필요로 함은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고 당신의 감정적 균형에 대한 책임을 그녀에게 지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것은 그녀가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평화의 이유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 없이도 평화로울 때 당신의 평화에 매료되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느낄 때 미묘한 무언가가 깨집니다. 그녀가 무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원천이 되는 부담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애정으로 위장한 압박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차갑고 멀고 경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어떤 식으로든 괜찮아라는 깊고 흔들림 없는 에너지로 말입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관심은 선물과 같고 쥐어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그것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잡을 수 없는 것을 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항상 이용 가능하다고 신호 보내는 것을 멈출 때, 침묵을 안심시키는 말로 채우려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다시 그녀가 풀고 싶어 하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것은 역설적입니다. 그녀를 덜 필요로 할수록 그녀는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이 매력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더 깊은 진실입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만한 삶 속에서 자리를 얻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감정적 프로젝트로 만들기를 멈출 때,
당신이 그녀에게서 완성을 찾기를 멈출 때, 당신이 그녀가 있든 없든 그저 당신의 삶을 살 때, 그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나 없이도 괜찮지? 왜 그는 내게 머물라고 요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돌아가고 싶어 할까? 왜 그의 거리가 내 존재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까? 그때 주도권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더 빨리 답장하기 시작하고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노력합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말로가 아니라 에너지로, 부드러움으로,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직 진실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멀어지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갈 곳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있든 없든 감정적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관심을 다시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아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를 적용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의 생각 방식에 있다고 썼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승인하기 위해 그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이 자유롭게 제공하지 않는 공간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무시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중심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태양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존재와 관계없이 빛나고 그녀는 어떤 칭찬이나 문자 메시지보다 더 깊이 그 변화를 느낍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 지쳤다면, 너무 많이 줌으로써 관심을 보이는 것에 지쳤다면, 인정을 쫓는 대신 당신의 평화, 존재감, 목적을 선택하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 없이 온전한 남자가 바로 그녀가 가장 잃고 싶지 않아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전화하는 시점이나 답장하는 시점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에 대해 말입니다. 전략적인 침묵, 적절한 부재, 즉 적절한 때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에 조용한 힘 말입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관성이란 항상 그곳에 있고 항상 답장하고 항상 나타나고 항상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경계 없는 이용 가능성은 무관심을 낳습니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존재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경의 디테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느끼는 것을 갈망하며 타이밍은 감정적 영향력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현실적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무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사라지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용 가능성이 항상 주어졌다고 여겨질 때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녀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것을 준다면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인 불가용성의 기술을 배울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녀는 빈 공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언제 그곳에 있고 언제 그곳에 없는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비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다시 기억될 만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그녀는 당신이 몇 분 안에 답장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살고 집중하고 움직이고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그 뒤에 쫓아가는 것이 없는 침묵 말입니다. 그녀는 어이 미안, 지금 봤네라는 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하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공간, 침묵, 모호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그녀의 생각은 회전합니다. 공포에 질려서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말이죠. 왜 아직 답장이 없지? 나를 밀어내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그녀는 마지막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마음속에서 당신의 목소리 톤을 되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제에서 비롯되는 미스터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이 일하게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남자는 영구적으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언제 나타나지 말아야 할지 압니다. 특히 긴장감이 흐른 후, 특히 일방적으로 느껴질 때, 특히 그녀의 에너지가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당신은 방역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끄럽게 하지 않고 그 순간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 떠남, 그 부재, 그 리듬의 중단. 그것은 모든 것을 재설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인정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력이 다시 태어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항상 그곳에 있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의미 있는 남자. 왜냐하면 그것은 얻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스토아 학파에 묶어봅시다. 세네카는 모든 곳에 있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접근 가능하며 항상 반응한다면 당신은 영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죄책감 없이 이용 가능하지 않는 법을 선택적으로 배울 때 당신은 한마디 말도 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시간을 더 존중한다. 그리고 친구, 그것은 깊은 감정적 수준에서 느껴집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할 겁니다. 그녀는 더 부드럽게 나타날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타이밍이 그녀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볼 겁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항상 한 통의 전화 거리에 있는 남자가 되는 것에 지쳤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내 시간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사라지는 남자가 바로 떠났을 때보다 항상 더 많은 가치로 돌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에겐 뭔가 다른 기운이 있습니다.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있지 않고 그가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상냥해야 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하고 그녀를 기쁘게 해야 하고 파장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래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녀는 당신을 좋아할지라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이 여자는 항상 동의하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한계, 그 경계, 그녀를 얻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녀가 느끼는 것이며 그녀가 멈춰서서 이 남자는 누구지? 내가 조종할 수 없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두죠. 자아 존중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만함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에 부여하는 가치, 당신이 당신의 평화에 부여하는 가치,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에 부여하는 가치.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 진정으로 느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고수하는 것이 오해받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남자, 그는 쫓지 않습니다. 그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그 희소성이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매력이 과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워라, 유머러스해라, 성공해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선택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나올 때 그것은 연기가 됩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자아 존중에서 나올 때, 당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굽히지 않을 때, 당신은 노력하지 않고도 매력적이 됩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의 침묵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 주변에서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벌줘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 존중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이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 게임은 평화, 진실성, 그리고 강하게 남아있기 위해 이해받을 필요가 없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에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아무런 경고 없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에너지가 맞지 않을 때 답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 때문입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그것을 6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설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존중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준을 더 강하게 적용할수록 그녀는 그것에 부응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그녀는 더 끌려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예측할 수 없는 남자이고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남자이며 그녀가 다른 척하더라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를 적용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좋은 남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저 그런 남자가 되어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경계를 방어하지 마세요. 그저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가 되세요. 비록 그것이 관계를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는 것보다 그녀를 잃을 준비가 더 되어 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날지라도 그녀는 기억할 겁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 깊이 그녀는 고집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제심이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지킨 남자의 인상을 간직할 겁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이 설명하고 너무 많이 주고 누군가를 가까이 두기 위해 너무 많이 애쓰는 것에 지쳤다면, 당신의 기준이 모든 것을 말하도록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가 바로 그녀가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을 깨닫기 위해 그를 잃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그것이 낭만적이든 복잡하든 정의되지 않았든 모든 것이 조용히 뒤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한 말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녀를 얻었을 때도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당신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 순간, 그것은 게임 전체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녀는 당신의 충성심이 무조건적이라고 가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이 나타나고 연락하고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매달리고 희망을 품고 항상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이용 가능성은 그녀에게 그녀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즉 통제감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조용한 문턱에 도달했을 때 평화가 관심보다 더 중요해지는 곳에서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떠나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쫓는 것을 멈춥니다.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의 반응을 중심으로 맴도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방금 한 일은 어떤 극적인 말도 없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비록 씁쓸함 없이도 당신의 삶이 그녀의 인정과 상관없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당신이 기다리고 필요로 하고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란 대신 자아 존중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마침내 내면으로 향한 조용한 선택이 역동성을 뒤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보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가 바로 그녀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남자입니다. 그것이 권력 불균형이 사라지는 순간이며 진정한 극성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결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중력의 기준이 된 겁니다. 고리를 닫을 필요가 없는 남자, 왜냐하면 그는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진실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애착을 진정으로 놓아주었을 때,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무언가에 머무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혼자 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깨달음에 기반한 상태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울림과 당신이 한때 채웠던 공간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으로 그녀는 당신이 단순히 선택받기를 바라는 또 다른 남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남자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이것을 스토아 학파와 연결해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는 삶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이며 가장 깊은 형태의 자유는 더 이상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감정적 분리이다 라고 썼습니다. 당신은 분노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함으로 떠납니다. 당신은 처벌하기 위해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을 열어두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에너지, 그 조용한 떠남, 시끄럽게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 대한 그녀의 전체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순간에 있다면 당신의 침묵이 전술이 아니라 선언인 곳에서, 당신의 거리가 씁쓸함이 아니라 평화인 곳에서, 당신의 떠날 수 있는 능력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인 곳에서, 그렇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힘으로 떠난다. 왜냐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남자가 바로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통하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취약성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겁니다. 감정적인 연결, 깊은 대화, 그리고 솔직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정도는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말하지 않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성에게서 원하는 것들의 모든 목록을 뛰어넘는 조용한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흔들림 없는 확실성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항복합니다. 통제나 지배가 아닙니다. 시끄러운 권력이나 알파적인 과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 안에 있는 깊고 침착하며 타협할 수 없는 명확함.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 그리고 나는 승인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굽히지 않을 거야 라고 흔들림 없이 말하는 그 확실성 말입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들은 감정 속에서, 변화 속에서, 감정에 끊임없이 변하는 날씨 속에서 삽니다. 그들은 유연하고 적응력 있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남자를 만날 때 그녀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끌도록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것이고 그녀는 저항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확고한 남자를 만날 때 차갑거나 완고한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명확한 남자를 만날 때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가 가라앉습니다. 싸움, 과시, 도전.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항복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통제권을 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당신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극성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남성적인 확실성은 여성적인 항복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무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 방향성, 내면의 평화에 너무나 확고해서 그녀가 더 이상 역동성을 조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모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연결되었다고 느끼기 위해 모든 순간을 감정적 긴장감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당신이 견고하고 침착하며 흔들림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따를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드러워질 존재감입니다. 실제 대비를 해줄게요. 당신이 자신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당신의 어조가 그녀의 기분에 맞춰 끊임없이 변한다면, 그녀가 도전할 때마다 당신의 경계가 이동한다면 그녀는 그 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더 많이 시험할 겁니다. 그녀는 물러설 겁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통제권을 유지할 겁니다. 당신이 어떤 통제권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을 덜하고 더 곧게 서 있을 때, 흔들림 없이 시선을 유지할 때, 친절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미안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럴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 그녀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그 느낌이 바로 그녀를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조, 당신의 한계, 당신의 침묵에 도전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침착한 확실성이 그녀의 저항을 마모시킬 겁니다. 그녀는 저항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압력에 무너지지 않는 남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스토아 학파에 묶어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옳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마라, 진실이 아닌 일이라면 말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남성적인 확실성입니다. 독단적이지 않고 자만심이 아닌 그저 조용한 내면의 나침반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나침반에 따라 살 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녀는 방어막을 내릴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항복은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유일한 남자는 그녀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남자입니다. 그녀의 이해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 확고히 서 있는 남자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녀를 설득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감정을 관리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성을 선택하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내 틀을 지킨다. 왜냐하면 침착한 확신으로 이끄는 남자는 결코 항복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보다 더 강력한 신뢰할 것을 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심장이 조용히 돌려받을 때까지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 대부분 동안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훈련받아 왔습니다. 적합해 보이고 올바른 말을 하고 기회를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녀의 시간, 그녀의 관심, 그녀의 애정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해왔을 겁니다. 당신은 나타났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었으며 적응하고 조정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지루해졌고 흥미를 잃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기준이 되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의 전체 사고방식은 승인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당신은 모든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생각하고 그녀의 기분에 반응하며 그녀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 경계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된 남자, 그는 인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체가 인정입니다. 그는 충분히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충분한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세상에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세상을 건설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심을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등함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당신에게 맞춰 올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당신에게 충분히 좋은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밀당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허풍이 아니라 완벽한 말이 아니라 그녀의 선택과 관계없이 당신의 삶이 온전하다는 조용한 이해 속에서 말입니다.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연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치를 걸러내는 겁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다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존중받고 상호적인 곳에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이런 식으로 살 때,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의 분위기를 풍길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척도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 당신이 시선을 유지하는 방식, 흔들림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방식, 반응 없이 미소 짓는 방식,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핵심 진실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때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스토아 학파의 지혜로 마무리합시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리고 그에 맞춰 자신을 꾸며라 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굽히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애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원할 수도 있는 당신 자신의 버전을 만들려 애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요구하는 당신 자신의 버전입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남자, 기준을 정의하는 남자,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 변화를 느낀다면 승인 게임을 하는 것에 지쳤고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다면 이 만트라를 가지고 다니세요. 나는 기준이다. 당신이 큰 소리로 말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친구.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해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은 단순히 팁을 얻거나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에 지쳤고 충분히 좋기를 기다리는 것에 지쳤으며 당신의 힘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틀에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쫓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선택지에서 그녀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여성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조종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 오는 조용하고 침착하며 흔들림 없는 힘 말입니다. 그것이 스토아 학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훈련입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무심함이 아니라 그녀가 있든 없든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당신을 읽을 수 없을 때 느끼는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정적 긴장감을 만들고 당신의 조용한 힘에 매료되게 만드는지요.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집착하는 당신의 감정적 존재감은 당신의 외모나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의 확고함과 안정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재가 그녀의 인정 욕구를 어떻게 역설적으로 촉발시키는지 배웠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 강력해지고 그녀는 당신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의 감정적 혼란에 당신이 침착함으로 맞설 때 그녀가 어떻게 항복하고 당신을 신뢰하게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역설적인 현상은 당신의 자족감이 가장 매력적인 자질 중 하나임을 증명합니다. 적절한 때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의 전략적인 힘은 당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당신의 존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자아 존중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존경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매력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모든 역동성이 바뀌고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닌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결코 인정하지 않지만 그녀를 항복하게 만드는 한 가지는 당신의 흔들림 없는 확실성입니다. 이는 그녀가 통제권을 내려놓고 당신의 리더십을 신뢰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받는 자의 사고방식에서 기준이 되는 사고방식으로 이동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이미 온전하고 충분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자, 친구.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었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었다면, 이것을 자신을 위해 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단순히 더 많은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고방식, 이 에너지, 평범함을 거부하는 남자들의 형제애와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냥 보지 말고 선언하세요. 이곳을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재시작점으로 만드세요. 나는 침묵을 지배한다. 나는 존재감을 선택한다. 나는 거리를 선택한다. 나는 침착함으로 이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시간을 존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나는 힘으로 떠난다. 나는 내 틀을 지킨다. 나는 기준이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이 문장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당신의 변화를 선언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세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조용한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에너지, 같은 진실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평화를 잘 지켜주세요. 내일까지.